네, 오늘 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전문 강재울 운용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다 갔습니다. 체크 네. 포인트 좀 잡아주십시오. 뭐 미증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갈까요? 네, 약 짧게만. 네, 시간이 짧게만. 없습니다, 별로.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시장하고 전체적인 지수 흐름. 그러니까 수급은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워낙 약하니까 이 부분이 장중 변동성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서울시에서 마스크 해제 공고 타이틀은 그게 나왔었습니다. 안 써도 돼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네. 마스크를 제대로 써라 이 부분인데 제대로 써라. 이제 해제 공고라고 나오니까 음. 이제 어제 화장품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그랬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 관련주들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얘기 간단하게 하자고 하셨는데 네. 우크라이나 얘기입니까?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어제 미증시가 이제 또다시 한 2.7% 빠졌죠. 많이 밀렸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네, 근데 사실 같은 내용 반복이다 이렇게 되죠. 제 생각에도 그래요. 네, 우크라이나 이슈 계속 똑같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저께도 미증시가 장중에 1% 정도 빠졌을 때는 우크라이나 이슈였는데 네, 그 이후의 하락은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었죠. 이번 주 말 참 세게 합니다, 그분.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제 미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16일 날 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하락했었던 케이스였고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해서 실제로 이번 한 주 동안을 보게 되면은 네. 나스닥 같은 경우 0.5%대 하락이죠. 그 뭐예요? 그럼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제자리에서 하는 왔다 갔다 한 거네요. 그죠? 아, 예.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하루하루 이슈가 워낙에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 부분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안 그래도 약해진 투자 심리에 따라서 변동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변동이었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주라는 시간을 딱 들여다보면은 시장은 결국 급등 반복했다밖에 안 되는 거죠. 멀리 보면 별일 아니다. 별로 뭐 내용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별로 신경 쓰지 말자. 약간 이런 쪽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코스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형 지수부터 좀 체크해 네, 보죠. 이제 시장에서 대형 지수하고 이제 중소형 코스닥 이쪽이 다 그림이 좀 다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G 솔루션이 들어오면서 네. 수급적인 부분에 영향도 미쳤지만 지수 자체도 영향을 좀 미친 케이스라서 그렇죠. 그래서 대형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은 대형 지수가 이제 어제 21선이나 자리 때 이제 올라탔다가 되죠. 네. 이제 5일선 쌍방향이 만들어지면서 21선을 올라타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는데 그러네요. 사실 이제 바로 직전에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에 고가 라인대를 장주에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 부분이 장주에 또 등락을 보이면서 결국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해서 실제로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0.15% 상승했다 되니까 결국 이제 지난주 이제 이 주말 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던 부분이 그러니까 제자리 왔다 정도가 된 거죠. 한번 실제로는. 흔들렸다. 그죠? 그 정도. 근데 차이는 뭐냐면 예. 이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건 긍정적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이거 한 주 이제 4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외국인이 4,500억을 매수를 했고요. 예. 기관에서가 7,9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에서의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5,400억인데 투신과 연기금 역시 거의 2,000억씩 들어왔기 때문에 딱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로 매수를 한 케이스가 되겠죠. 코스피는 수급 좋다. 이거네요. 그럼 실제로 개인들만 1조 3천억을 팔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 이슈에 많이 흔들렸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는 한 주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만 굉장히 시장에서 이 변동에 노출이 되면서 결국 투매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조금은 이제 신경 쓰지 말자 쪽으로 얘기하셨었고, 그리고 수급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 쪽에서 이제 좀 흔들리지 말고 개인 투자자는 좀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많이 흔들리십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서 그러니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전에도 그 얘기 드렸었는데 네. 이라크전이 2003년도인가 있었었는데 사실 이라크전이 발생하기 전까지가 경제 시장에서 많이 위축이 됐었고 전까지가. 그 발발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갔던 케이스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는 없는 부분은 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거는 결국 서로 간의 전면적 양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구간에서 정치적인 부분과 이제 외교적인 부분이 계속 충돌이 나는 거라서 네. 이 부분은 쉽게도 풀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지도 않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그나마 좀 덜 흔들리자. 여기 좀 목표를 잡으면 될 것 그다음에 같아요. 이제 밑에 게 이제 거래 대금하고 네.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11월 때부터 거래소 대형 같은 경우 꾸준하게 늘어난다. 이게 확인이 되는 케이스인 거고요. 예.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거래 대금의 증가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이번 코스닥 넘어갑니다. 코스닥 아닙니다. 코스닥 아닙니까? 연결 선물 지수인데 그렇군요. 예. 선물 지수도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떤 예. 거냐면 사실 이제 어제까지가 이제 장중에
시장에서 앞전에 고가 라인대를 돌파한 흐름을 보여줬었다가 되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앞전에 상단 자리를 돌파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장중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던 자리대가 365.7포인트 전후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노란색 동그라미인가요? 네. 그 라인대가 실제로는 앞전에 이제 1월 달부터 내려오던 추세 라인대, 이 라인대 돌파해서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중간 마디에서도 역시 지지가 되면서 5일선과 21선 역시 지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지지가 굉장히 강한 자리에서 지지를 잘 받았다 됩니다. 그럼 디디고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는 예. 바로 저 자리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대만 지켜준다면은 뭐 다음 주쯤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구조와 다시금 나온 것은 어렵지 않다 정도. 그 되지 중요한 않겠습니까? 지리대가 365인가요? 네, 365점 한 5포인트, 7포인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사실 딱 1월 달에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를 막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금액적인 계약이 아니라 금액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약 4조 2천 정도를 팔았던 것이 그때였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수가 바닥 나왔었던 1월 27일 날부터 선물 매도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2월 7일 날부터 축소를 했다 됩니다. 아, 매도를 축소하는 게 지금 저 그래프로 나오는 그죠? 거군요. 예. 그래서 이 매도를 축소할 때 앞전에 제가 그때 그 얘기 드렸었는데 이때가 이제 외국인들이 풋 매도, 그러니까 옵션에서 풋 매도를 차월무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기였는데 네. 그때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당장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금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는 논리를 이제 만들어놨던 게 그러니까 더 바로 그 밑으로 부분이죠. 내리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셨죠. 그때가 바로 이 네.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파란색을 표시했던 자리대에서 이때부터 선물 매수가 들어왔던 거고 예. 이번에 시장에서 이번 주에 저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대에서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하면서 결국 축소를 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선물 쪽에서 매도가 4조 2천억에서 1조 9천억까지 축소를 했으니까 네. 약 2조 2천억을 축소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 매도했던 물량의 절반 이상을 축소했는데 네. 그 가이드가 딱 공교롭게도 박스권 하단 자리대에서 지지를 계속 받아줬던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까지도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축소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현물 매수와 선물 쪽에서의 매도 축소가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전쟁 얘기가 나왔을 때 개인이 흔들리는 동안 외국인은 이걸 삼아서 계속해서 샀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는 건 개인들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꼭 찝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번에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사실 수급은 괜찮습니다. 네.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번 주 외국인이 3,400원 매수했고요. 네. 기관이 2천 정도 매수를 했죠. 그럼 개인들만 5,500을 팔았었는데 네. 또 한 주간의 누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네. 한 주간의 결국 하락폭이 0.38% 정도 되겠죠.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0.38%니까 네. 사실 미증시가 아까 나스닥이 0.5%대 하락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별 차이 안 나죠. 비슷하게 간 거죠. 비슷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과 화요일 날 워낙에 크게 급락을 했다가 네. 그리고 수요일 날 굉장히 센 급등을 했다가 어제가 소폭 하락을 했다가 이게 장중 하루하루 보게 되면은 너무나 현란할 정도로 그렇죠. 크게 무너지고 크게 급등하고 또 장중 변동이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2% 갔다가 강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변동이 센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변동이 센 과정에서 실제로 한 주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한 주간의 하락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이 투자 심리가 워낙 약한 상태고 시장에서 이슈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초점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관련해서 막 초점이 맞춰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너무나 민감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것도 50 BP 인상하면서 0.5% 인상한다 이런 얘기도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됐던 내용인데 그렇죠. 같은 내용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만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면에 계속해서 팔았었죠. 네. 외국인이 여기 밑에 있는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올리브색이 외국인들인데 거의 바닥까지 계속해서 내려갔네요. 팔다가 예. 이제 거의 다 판다 되니까 이제 매수가 소폭 들어왔죠. 아, 이제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폭 우선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매수할 거냐라는 네.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예. 팔 만큼 팔았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쌍바닥이나 21선이 아직까지 올라가거나 이게 처음 차이가 나죠. 대형 지수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시장에서 바닥 따지기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아, 약간은 좀 시간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걸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리오프닝 기대가 요즘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한 번씩 다 움직였었죠. 그렇죠. 뭐 카지노부터 해가지고
소비 관련된 면세점이라든지 맞아요. 등수 예. 다 움직였었고 백화점도 움직였었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항공, 해운, 해운은 제하고 항공이라든지 네. 화장품이나 다 움직였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인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마스크 해제 공고, 이게 실제 내용은 해제가 아닙니다. 아, 제대로 해라. 네, 제대로 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마스크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천이라든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럼 이거 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강세가 어떻게 나탔다. 클리오도 이런 거죠. 그렇고, 클리오도 예. 그렇고. 아마도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이제 색조 화장품이나 이쪽이 더 모멘텀 받을 것이다. 아. 이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강세 매수라고 하는데, 우선은 매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예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 제가 먼저 화장품 밸류에이션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네. 화장품이 예전에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그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따이공이라는 보따이상들 네. 이쪽에서 국내 면세점 와서 화장품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가고 쓰러 간다고 그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사고 네. 와서 이제 한국 화장품이라면 굉장히 잘 팔렸었으니까 아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가 코스피는 밸류가 계속 거의 비쌉니다. 10% 전후에서 왔다 갔다가 지난 10년 동안 왔다 갔다 했던 거니까 거의 변동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네. 이 당시 많이 올라갈 때가 40에서 50%까지 올라갔어요. 이때가 따이공 그때인가요? 그죠. 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화장품주들이 프리미엄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우리 사드 배치하고 뭐 하면서 여기 중국에서 타봤죠. 이제 많이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나타나면서 그쵸, 그쵸. 그럴 때부터 이제 빠졌다가 이제 중국에 있는 로컬 회사들이 많이 올라왔죠. 이거 보고 따라 하는 거죠. 그죠. 또. 그리고 네. 이제 경쟁 자체도 굉장히 많이 치열해졌고요. 참 중국.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만큼 성장이 못 나온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화장품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따로 중국에 대한 성장 모멘텀 받기 전에도 밸류적인 부분이 약 15% 정도가 거의 평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5%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되죠. 고평도 저평도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네. 시장 대비했을 때는 거래소 시장 대비했을 때는 프리미엄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로 원래가 프리미엄 좀 받던 쪽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고평가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전부터 어느 정도 15% 정도는 늘 받아왔었으니까 네.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화장품 주들을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궁금한 게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의 나라 거 좋은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그냥 다 그걸 왔던 사람들 다 쫓아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술력을 올리는 편인데 화장품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쟁이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경쟁력 우위라는 부분은 없고 그리고 사실 또 국내 증시에서 국내 자체적으로도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뿐만 아니라 화장품으로 진출한 회사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또 유튜브로서 이제 화장품을 또 만들어서 파는 쪽까지 생길 정도로 네.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예.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였죠. 최근 3일 장난 아니었네요. 그죠? 근데 예. 코스맥스를 이제 이렇게도 보셔야 되는데 예.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 그러니까 2020년 전까지 네. 그리고 그 후를 봐야 되는데 코로나 발생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주가 쭉 빠지다가 그렇죠.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 케이스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코스맥스는 ODM 업체로서 예. 이제 주로 제품 재료라든지 비율이라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기획까지 다 주는 하는 거죠. 거죠. 예. 네, 만들어서 주고 예, 이제 자기네 자체적인 상품도 만들어서 그렇죠. 팔아서 예. 이렇게 나갈 케이스인데 ODM.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ODM 그 생산을 했었고 이래 따라서 실적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코로나 이래서 네. 판매 자체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실제 좋았던 케이스였죠. 의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가 매출이 1조 3,800억던 게 네.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1조 7천억까지 이익이 증가된다 이렇게 되는 건조합니다. 거죠. 네. 그러면은 주가가 왜 저게 급락을 했느냐 사실 이 부분인 거죠. 뭘 잘못했나요? 중국에서의 이제 이제 코스맥스의 중국 법인 예. 이거를 국내에 상장하겠다. 그게 왜 악재인 거예요? 지주회사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할인만 매출이나 하고 이런 있는 데서 거구나. 예, 예. 이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 법인인데 이 중국 법인을 한국에 상장하겠다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결국 무너진 배경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밸류로 보면 지금 현재
작년 기준이었다 17%. 네. 그 올해가 실적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가 15% 정도 되니까 평균치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평균치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장에서 우선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할 때 우선 저희 매물대가 95,000원 이런 자리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자리대를 목표 정도로 삼으시는 게 좋은 거고 네. 나중에 만일 중국 법인을 국내에 상장하는 거를 취소를 한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는 호재죠. 위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되겠죠. 아, 상장하냐 마냐 코스맥스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솔로 체크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리오프닝 마찬가지죠. 영화 보러 갈래? 안 간 지 한참 됐습니다. CJ CGV 매수할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겁나요, 약간. 저 그런 관점보다는 다른 네. 관점인데 놉니다. 네, 왜 논가요? 비쌉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하면 비싸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네, 영화관을 못 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지속이 되면서 음. 사실 요즘 TV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싸졌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OTT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OTT로 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영화를 상영할 때 네. 영화관과 OTT 그러니까 동시 동시 상영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예전처럼 코로나가 완전 끝난다 하더라도 네. 영화관에서 이제 예전만큼의 관객 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CJ CGV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전이 얼마였냐면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가 주가가 33,000원 전후 여기입니다. 네. 2020년도 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33,000원 전후가 왔다 갔다 했었었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훅 빠지고. 네, 훅 빠지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네, 좋아지겠지 하면서 33,000원짜리 때 한 번씩 갔다가 내렸다 갔다 내렸다 반복이 되는 거였죠.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시장에서 리오프닝 한다라고 해서 기대치로서 먼저 움직였는데 네, 실제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주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게. 올라온 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해소돼서 위드 코로나 우리가 리오프닝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주가는 저 정도 수준이 우선은 저항이 셀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딱히 쌍봉 맞고 내려왔네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시장에서 매출과 밸류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2019년도 같은 경우가 매출 자체가 1조 9천억 정도 나왔었죠. 그때가 영업이익이 1,200 정도 나왔었는데 예. 이제 1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자가 되겠죠. 1조 밑으로. 그러면 3,800억이 적자였었고 예. 작년 같은 경우가 2,400억 정도가 적자였습니다. 그래도 전환은 되네요. 그죠? 예. 올해 들어가면 흑자 전환이 되겠죠. 예. 그럼 문제는 뭐냐? 대규모의 적자가 이어져 왔으니까 예. 회사의 밸류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차피 펀은 주가 수익 비율이니까 그쵸. 수익이 안 났으니까 펀은 계산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다만 자산 가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산 가치가 2.8배에서 6.6배, 9.9배로 늘어나죠. 올라가는군요. 왜냐하면 적자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음. 회사에서 갖고 있었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다 버리죠. 네. 그럼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흑자 전환된다 하더라도 네. 밸류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다른 밸류가 돼버린 거죠. 부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CJ CGV 밸류에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투자 전략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볼 텐데요. 예. 네. 우크라이나 이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중요 지지 라인대를 지켜주느냐 정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0.57, 56 이 정도 돼 있었고 예. S&P가 마이너스 0.8% 정도 됩니다. 오히려 더 밀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까지 할 경우가 거래소가 소폭 강보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소폭이 하락 정도 되니까 이제 그렇군요. 그 정도 키 맞추기를 해주면 딱 적당하다가 될 텐데 그게 포인트. 우선 선물 같은 경우는 366.5포인트 전후 이제 조금 더 내려간다면 365.7포인트 정도 딛고 올라가는 중간 마디를 포인트. 지켜주느냐 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60에서 865포인트를 지켜주느냐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 자체는 전체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는 건 개인들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신용도 많이 좀씩 더 축소되는 모습인데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에서의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미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왜 어저께 미 증시가 더 추가적으로 매도가 났냐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지친 거고 지겨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옵션 만기도 있고 그 월요일 날은 휴장인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바이든이 계속해서 얘기하겠죠. 며칠 내 침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놨으니까 아하. 팔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만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미국의 이런 증시 일정을 또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심리까지 알아봤습니다. 관심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에요? 네, 똑같은 화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 있네. 용기 만드는 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약간 차이가 뭐냐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화장품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다고 했었죠 회사들이. 네. 그럼 그 많은 회사들이 증가를 하는데 그런데 용기를 만드는 회사는
몇 군데가 되질 않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서 그럼 회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네요. 좋죠. 예. 그래서 용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연우가 되는데 연우. 화장품 수요가 앞으로 말 그대로 리오프닝이 되면서 계속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되면 화장품 회사들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마케팅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그래야죠. 되고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추진을 많이 할 텐데 네. 그렇게 경쟁이 과열될 때마다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더 큰 모멘텀을 받는다 됐죠. 정말 똘똘한. 그래서 임금입니다. 그쪽에서 영업이익이 감소될 때 이쪽은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쪽에서 밸류적인 부담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차라리 시선은 단순하게 색조 화장품 이런 쪽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용기 업체를 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색조 기초 이런 거 말고 거기서 용기 만드는 쪽. 네. 자, 그럼 이제 차트요?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예.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2019년도 저점 만들고 그다음에 코로나 한번 빠졌다가 다시 네. 올라갔다가 딱 왔다 갔다 하는데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한 2,500억에서 작년에 2,800억. 예. 올해가 한 3,0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계속 올라가네요. 영업이익도 이제 160억에서 300억 정도로 비슷하다 정도 되고.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밸류를 보게 되면 밸류 한 10% 정도 수준에서 예. 11%니까 밸류 부담도 낮네요. 없죠. 아, 이것도 15%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아, 이제 한번 올라갔다 딛고 다시 간다 이런 그림으로 봐도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간 바디 정도에서 이제 잡으시면 되는데 매수를 이제 23,500원에서 24,000원 정도. 네. 어제보다 좀 낮은 자리에서 잡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21,000원, 목표가를 2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자문 강지연 운용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모닝이었습니다.